이재명 정부의 상황이 차명 부동산과 이 대출 등에 불거진 이 오광수 민정수석 자진 사퇴를 했죠. 새 정부에 들어서 첫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인 이 상황에 지금 인사검증 책임자의 민정수석부터 낙마하면서 과연 이 고위직 인사가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 서재헌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 인사검증 제대로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그 우려할 필요는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인수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환경도 정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전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 탄핵 이후에 6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공무원들을 다 복귀시켜버렸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이런 환경 자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부실 검증보다 미흡한 검증인데 이것이 다음에 지금 8일 지났지만 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었는데 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두 주택인데 한 주택을 이제 위장으로 이렇게 지인에게 넘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이게 투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체 승진의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조금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다른 추가적인 대출 관련해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은 누구라도 설명을 하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지만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검증을 했었어야 되느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정수석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검증을 했었어야 되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또 이 강우식 비서실장 모두 오수석 의혹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 이른바 성남 경기도 라인이 이제 인사를 주도해서 그래서 부실 검증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인수위가 없어서 단순히 실수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런 인사 검증을 하게 되면 그 본인들한테 일단 인사 검증 그 서를 보내줍니다. 네.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요. 문항이 한 30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 거기엔 조금 내용이 추가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문제, 자녀 문제, 또 이중 국정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전부 다 다시 확인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사검증팀이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려면 사실은 국세청, 그다음에 검찰, 경찰 해서 이제 관련 세금 관련하는 거라든지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법무부 인사관리단을 지금 해체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정수석실장이 구성이 안 됐고, 자 그러다 보니 사실 검증할 수 있는 기구가 별로 없고, 그냥 개인들의 어떤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빨리빨리 임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고가 난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민정수석은 아무래도 이거를 지금 이번에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하던 거를 다 넘겨받아서 민정수석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광수 전 수석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정도 중요한 정부의 역할을 맡으면 사실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될 문제예요. 왜? 본인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보면 이게 문제 될 거라는 거 뻔히 알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본인이 더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갔다는 거는 대충 넘어갈 수 있겠지?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또 실무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일차적인 아마 이 부두라도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아마 사법연수원 동기고 해서 그냥 별 문제 없겠지라고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검증해보면 다 문제가 조금씩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야지만이 추가적인 앞으로 장관들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문제가 생기면 워낙 초기 정부에서는 그때 문제가 생기면 휘청거려 버립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출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는 민정수석이 후임자가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도 지금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호준석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쉽게 생각한 게 아니냐, 좀 안일하게 판단한 거 아니냐, 네네. 철저하게 해야 될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게 그러면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원래 대통령이 꼭 시키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 좀 느슨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래서 안 됩니다 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오광수 변호사의 경우는 그렇게 해 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성남 경기도 라인이 주도했다 이렇게 그 평가가 되고 있는데 네. 이쪽에 저는 이 도덕성과 기준에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 때부터의 최측근이라는 기본소득 설계자라는 이한주 지금 국정기획위원장 본인도 지금 예. 30년 넘게 투기성 투자를 해서 수십억대 차익을 본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게 지금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 거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사안 자체는 오광수 전 수석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한주 연구원장. 네. 근데 이런 분이 이제 성남 라인인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사실은 지금 재판을 여러 개를 받고 있었고 예. 그리고 본인의 이제 전과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총리라든가 이런 곳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 분을 기용해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총리부터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더 좀 화가 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정수석 얘기를 쭉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민정수석 얘기에 대해서 글쎄 인사 검증 시스템 글쎄 잘 알고 또 동기고 이렇다 보니까 좀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죠. 근데 예. 뭐 인사 검증이라는 게 완벽한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히 해도 늘 이 정권 초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한 것도 이런데 지금 이 탄핵에 의해서 갑자기 치러진 대선에 의해서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에서 뭐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지적은 좀 따끔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정수석이 갖는 자리의 중요성상 네. 검증에 더 철저했어야 되는데 차명 부동산 문제를 알았다고 하면 그 설명 과정에서 파생해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없는지 있는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한 확인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임명한 이후에 이제 그 부동산을 매개로 한 차명 대출까지 나왔다고 하면 검증이 좀 소홀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도 이제 꾸려가고 있는 거고 아마 네. 인사검증팀은 이 가동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완비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핵심 인사에 대한 이 검증 작업은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아마 오광수 이 민정수석의 사례가 이후 아마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에서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시간이 없고 쫓겨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국정상황실장의 민변 출신입니다. 송기호 변호사를 임명을 하면서 검찰 출신이 나가고 민변이 들어왔다. 여권 내에서 기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곤 있는데 저렇게 지적하면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뭐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거론했던 모든 이런 문제가 사실상 소위 친민주당적인 매체에서 다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국민의힘이나 뭐 다른 매체가 아니라 사실은 뭐 뉴스타파라든지 예. 뭐 MBC라든지 다 그런 데서 제기한 문제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사실 저도 기자이지만 네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막 기자가 어디 가서 막 덜컥 주워오는 건 아닙니다. 네. 누군가 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제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 개인 간의 거래는 사실 파가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해보는 거죠. 이 배우의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도 뭔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지금 보면 오광수 민정수석이라든지 지금 김민석 후보자라든지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친명이라보다는 이제 586이고 예전에 사실은 정몽준 후보한테 그런 당연히 있었고 네네. 사실은 여기 정통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아마 이 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민변 출신이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특히 요즘에 이제 국가안보실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소위 이제 안보라인에 대한 인사를 두고서 네. 안보실의 1, 2, 3차장이 지금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분들이 혹여나 소위 자주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사실 위성락 안보실장도 지금 부동산 투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보면 다 사실은 그런 매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게 이제 민주당 내부의 어떤 세력 다툼에서 그런 문제들이 어떤 면에서 의도적으로 제기가 돼서 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한 건도 제기한 게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다 내부에서 나와서 내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시는 게 정황상 보니 여권 내에 파워 게임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 이제 파워 게임이 시작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보는 관점 자체가 저는
허구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까? 예, 예. 왜냐 국정상황실장에 간 이제 송기호 이제 저는 민변 출신 이제 이 지역 원외 위원장입니다. 그 네. 정치인이거든요. 그 눈과 귀 역할이잖아요, 대통령의. 그 역할의 적임자다라고 저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판정할 수 있는데 민정수석으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과 민변의 어떤 프레임으로 이렇게 관점을 가게 되면 그렇게 오해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른 출신으로 하게 되면 오광수 전이라고 돼야겠죠.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거든요. 그럼 송교는 서울대입니다. 그럼 성균관대 서울대 관점이냐 이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면 또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명문 고등학교인 전주고와 또 이제 광주제일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컨셉 자체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송기호 이제 그 국정상황실장의 능력이나 인품을 바라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